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유독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 분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제가 찾아낸 답은 그 사람들은 우선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정말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 말을 예쁘게 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도 좋은 말,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예쁜 말의 선순환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지키고 사랑하면서 남에게도 존중을 받고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심희정 작가님의 예쁘게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 부장으로 오랫동안 일한 그녀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이 예쁜 말의 씨앗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감사한 일들을 몰고 왔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녀는 20년째 기자로 일하면서 소위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서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기는 양보의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얕보일까 빼앗길까 초조해하며 뾰족한 가시를 세우고 까칠한 언행으로 무장해온 저자는 이 사실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스스로를 다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저자는요. 우선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자신에게로 안으로 돌려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 우선 잘 지내는,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예쁘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스스로가 만든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 그런 자신을 만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이, 정말 진국인 사람들이 내 곁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은 예쁜 말이 될 겁니다. 예쁜 말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결국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내면도 강인해지면서 자존감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오늘의 책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말로 사람을 얻는 사람인가, 잃는 사람인가?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가는 알지만 실제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그가 해석한 나의 이미지일 뿐, 나의 실제 모습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떠한 사람인지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따라서 부당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거나 세상이 나를 부당하게 평가한다고 생각된다면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내 이미지가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이미지를 가장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 다름 아닌 말입니다. 말이 곧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얼마 전 후배가 침울한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는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의도치 않게 자꾸 오해를 사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요한 팀 프로젝트를 마치고 임원 한 분이 격려차 저녁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 자신에게 파이팅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제 이름을 부르면 다 같이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당당하게 자기 이름 석자를 외쳤고 좌중은 경탄 반, 박수 반인 가운데 파이팅을 외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있던 선배가 조용히 한마디 하더라고 합니다. 그건 팀 막내가 할 말은 아니지. 너 혼자만 고생했나? 그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오해를 샀다며 한탄했습니다. 경력이 짧아 일이 서툴기는 하더라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매사 이런 식이니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후배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건배사에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무슨 말이든 괜찮다는 상사의 권유도 있었다니 말이죠. 문제는 내용이 아닌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고생한 가운데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선배들의 격려를 받고 싶다는 한마디만 덧붙였더라도 혼자만 고생했느냐는 억울한 오명을 듣지는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일, 관계, 심지어 사랑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은 말로 시작되어 말로 끝이 납니다. 특히 오래 가져가야 할 관계에서 말은 어쩌면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표현의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함을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함을 방패 삼아서 내 욕구를 드러내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여과되지 않은 솔직한 표현은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 밝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다분합니다. 내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마음과 권리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는 반짝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말이라면 최소한 나의 앞길에 장애가 되지 않게 이왕이면 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준다면 좋지 않을까요? 실력이 좀 부족한 한 부하 직원은 늘 잦은 실수를 하는 중에도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을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똑같은 실수에 지적을 거듭해도 수정되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다른 부서원에 비해서 업무 능력도 떨어져서 상사인 나의 입장에서는 늘 고민이었는데 항상 말끝에 더 열심히 해서 선배의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부족함을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담은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예쁜 말을 골라서 하니 심하게 야단을 칠 수도 없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느낀 사람이 나만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임원진과의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그 후배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고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딜 가든 잘 살아남을 거야.
누군들 그런 말을 듣고 내칠 수가 있겠어. 나는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0년의 기자 생활을 하며 말의 위력을 몸소 체험해온 나는 말의 특성이 돈과 똑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시민들을 만나 퀴즈를 내고 마치면 100만 원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사람들에게 100만 원이 생기면 무얼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친구들과 실컷 놀겠다. 일단 안 쓰고 쟁여두겠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데 쓰겠다 등등 각양각색의 답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그 이상의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와 일은 물론이고 인생까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실력이 중요하지 말 따위가 무슨 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자기 브랜드가 되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역시나 중요한 실력입니다. 나를 표현하는 것과 나의 능력이 별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을 쓰고 있나요? 나는 말로 사람을 얻는 쪽인가요? 말로 사람을 잃는 쪽인가요? 늘 좋은 사람과 좋은 상황만 만나는 사람이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운이 계속해서 따라주기에는 인생은 늘 예측 불허죠.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원하지 않은 일도 해야 하며 때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도 닥칠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역으로 그것은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 사소한 한마디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특히 나를 드러내는 말들에 신경을 써보세요.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인생은 아직 깁니다. 뭘 도와드릴까요의 힘. 줄곧 회사 생활을 해오던 알 선배는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마케팅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맺어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사업화한 알 선배의 도전에 후배들은 모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늦가기 사장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알 선배가 시작부터 컬래버레이션을 한 한 브랜드는 평소 오랜 인연을 맺어온 지인들과 만든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알 선배와 손을 잡고 신규 브랜드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 선배를 떠나는 파트너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물론 투자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그의 이기적인 언행이 그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모임에서건 너 나 뭘 도와줄 거니? 나 도와줄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등과 같은 습관성 어투는 일로 엮인 알 선배의 지인들을 지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알 선배와 잡았던 손을 놓게 된 C 대표는 타인의 시간과 자금을 본인만을 위해서 써야 하는 줄 알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과 누가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을까 라고 귀띔했습니다. 지금 내가 근무하는 신문사는 경제지의 특성상 1년에도 수차례씩 각종 경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경우에 따라 호텔에서 2, 3일에 걸쳐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규모가 클수록 일반 기자들은 물론 차장급 이상의 관리직도 행사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중요 행사에서는 평소 연락이 빈번한 출입처나 홍보 부서에 따로 연락해서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손님을 맞는 호스트 입장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열린 포럼 때였습니다.
손님 맞이 한창 바쁘다가 잠시 동료들과 숨을 돌리고 있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직장 그만두면 다시는 연락 안 할 사람들이야.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없어. 바로 이때뿐이야. 다들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는데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계속 연락하면서 살 것 같은데요. 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던 내가 그만두던 상관없이요. 그런데 잠자코 듣고만 있던 후배 동료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부장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N그룹 사람도 부장님을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후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그가 지칭한 N그룹 사람이 아마도 나에 대해서 꽤나 좋은 평을 한 듯 싶었습니다. 나와 함께 해줄 우군이 그렇게 포진해 있다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주는 답변은 정말 단순합니다. 상대가 누가 되었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이 한마디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거창한 자선 사업이나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처음 이 말을 시작한 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 나를 찾는 사람들은 기사를 잘 써달라거나 업무상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려니 선뜻 용건을 먼저 꺼내지 못하고 주저주저 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걸려오는 전화와 차곡차곡 쌓이는 이메일이 수십 통에 달하며 매일 정해진 편집회의만 4차례에 걸쳐섭니다. 이 기사는 꼭 좀 들어가야 한다는 홍보실의 부탁 전화와 한 번만 이메일을 열어보라는 대행사들의 요청 전화가 빗발치는 가운데 후배들에게 취재를 지시하고 신문에 들어갈 기사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면 제작에 몰입해야 하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꺼내든 말이 뭘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였습니다. 말하자면 용건만 간단히를 곱게 애두른 것입니다. 우선 뿌리고 보자. 어려운 부탁을 하려던 차에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는 말을 들으면 상대는 예상치 못한 나의 응대에 대부분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시간을 줄이려고 말을 요약한 것 뿐인데 그런 반응을 보게 되니 말의 내뱉음과 동시에 정말로 돕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을 도울 자리에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더욱이 언제 어느 때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일이 또 있으니 일종의 투입한 비용이 날아가지 않는 저축성 보험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뿌리고 보자. 그러면 언젠가는 거둔다. 그래서 나는 업무상 누군가를 만날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뭘 도와드릴까요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안부 인사를 물을 때에도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도울 일이 있나? 가 예사입니다. 그런데 도울 일이 있든 없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뒤 예상치 않게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기사나 칼럼을 쓰느라 한참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기사 아이템을 챙겨주는 취재원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손글씨로 힘내세요라고 적힌 카드나 카톡 선물하기로 커피 한 잔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그들은 힘든 일상에 비타민보다 더 기운이 나는 존재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과거에 내가 자신을 도왔다며 이제 자신이 도와줄 차례라고 연락 오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다음에야 득실도 따지지 않고 남을 도울 생각을 한다는 게 요즘 시대에 미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마당에 남을 챙길 여유를 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경쟁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짬을 내서
남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돕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소용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베풀어서 신뢰와 신용을 쌓는 데에는 분명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베푼 호의가 그 몇 배 높게 돌아오게 됩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애덤 그랜트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강하고 독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성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를 돕고 지식과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며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사람, 즉 기버가 성공 사다리의 맨 꼭대기를 차지한다고 썼습니다. 정반대인 테이커가 노력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남을 돕는 반면 타인 돕기, 조언하기, 공적 나누기, 남을 위해서 인간관계 맺기 등등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기버는 먼저 베품으로써 훗날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위치를 차지할 확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버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촛불을 겨누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테이커의 성공은 질투를 유발합니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은 성공의 대명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 작가는 평소에 말을 할 때 건조한 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 닭살이 돋는다고 털어놨죠. 그러던 그가 뭘 도와드릴까요의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재미삼아 실천해 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평소 연락이 뜸하던 후배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마도 뭔가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 먼저 선수치듯이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한마디로 후배는 크게 감동하며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후배에게 실제로 도와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부담스러울 정도로 감사한 표현을 전해왔어요. 카카오톡 선물을 쏟아내면서 말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내 곁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입니다. 범주를 넘어선 일이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 자체로도 상대에게는 따뜻한 배려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묻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어느새 나를 응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를 돕지 않더라도 최소한 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적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한결 가볍고 쉬워집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나요? 혹시 당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나요? 주아드 비브로 호텔의 창립자인 칩 콜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품은 100m 달리기에는 쓸모가 없지만 마라톤 경주에서는 진가를 발휘한다. 내가 내뱉는 말을 다시 보자.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건설적인 사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유쾌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여유 있게 자신감을 갖고 대할 수 있다면 실패를 승리로, 약점을 훌륭한 강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나쁜 습관과 열등감, 그리고 울적한 기분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늘 머릿속에 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뱉는 말에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말은 잠재의식의 뿌리를 내려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고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유명하게 만든 문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잠재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말은 씨가 되고 잠재의식으로 뿌리를 내려 우주까지 흔드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사이자 경영 트레이너인 헬무트 푹스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내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줌과 동시에 내적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사람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도구이니만큼 피곤할 때 피곤하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때 일부러라도 괜찮아, 아주 좋아, 파이팅이라고 외친다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등이 펴지고 뱃속 아래로 깊은 숨이 들어가면서 기분이 한 단계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데빗자루로 쓸어내듯.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되도록 부정적인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신경 쓰는 말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마는 직업 특성상 특히 기자들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스트레스가 실제로 죽음을 부르기도 합니다. 정치부에 근무하던 한 선배가 지금 내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위암이었습니다.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마지막까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안고 힘들어하던 그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만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는 조금 피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닥친 스트레스에는 더 이상 매몰되지 않고 빨리 빠져나오도록 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습관입니다. 나 역시 완벽하게 스트레스를 차단하고 산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힘이 들거나 짜증이 밀려오면 일단 숨부터 크게 고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려는 힘들다, 미치겠다, 스트레스 같은 말들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데빗자루로 마당을 쓸어내듯 싹싹 몰아내는 모습을 떠올리죠. 대신에 파이팅, 잘하고 있어, 고지가 보여, 다 왔어처럼 나 스스로 힘을 북돋울 수 있는 말들로 채웁니다. 일부러 입 밖으로 원하는 결과의 말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완벽해, 100점이야. 멋져, 최고야. 우리의 입으로 피곤할 거라는 말을 내뱉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곧장 그 말대로 변할 준비를 합니다. 긴장을 느끼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갑자기 두통이 오는 시기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로 배가 사르르 아프고 감기 몸살인 것 같다고 말하는 순간 목소리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앞으로 있을 변화를 감지하고 그럼으로써 몸의 현실을 앞당겨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닥칠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에 대한 예상이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스트레스로 느껴진다면 그 일을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도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 라며 말입니다. 최소한 두통에 시달리거나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의 스토아 철학에서는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나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배경도 없이 회사원으로 시작해서 최고 경영자의 자리까지 올라선 CEO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강조해 왔습니다. 어떤 오너를 만나건 전문 경영인을 만나건 힘이 들지만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있고 기회를 찾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입을 맞춘 것처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둘러싼 경영 환경과 조건은 계속해서 변하고 악화되며 모든 것이 위기로 작용하고 있죠. 스트레스 지수만 놓고 보자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태세입니다.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자세일 것입니다. 매사 부정적인 말을 써버릇하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좋은 말, 에너지가 넘치는 말은 스스로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게 합니다. 아, 스트레스 받아 라는 말을 할 때 거울을 보세요.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 자체로 노화가 촉진되고 나에게 찾아온 행운의 신은 저 뒤로 멀찍이 달아납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기 시작하면 더 매력적인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아 매일 밤 술을 퍼붓거나 야식이 당겨서 스트레스를 먹는 일도 줄어들 테니 자연스럽게 피부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나는 어느 순간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표정부터 미소가 넘칠 테니까요. 시 쓰듯 말아라. 새벽 6시 반,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진이 빠지던 차에 문자 한 통에 비타민을 먹은 것처럼 기운이 났습니다. K뷰티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L뷰티살론 K 대표에게 온 문자였는데요.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겨서 행사에 늦게 도착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예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힘들면 꼭 오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답신을 보냈더니 싫어요. 부장님만 보면 돼요. 뒤에서 조용히 있을게요. 라는 아이가 말하듯 귀여운 회신이 또 옵니다. 결국 그는 행사가 거의 끝날 즈음 도착해서 행사장 뒤편에 서 있다가 갔습니다. 기껏해야 행사장에 머문 시간은 30분 남짓이었죠. 그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노릇인데 저녁에 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얼굴을 직접 보고 인사까지 나눴는데도 오늘 늦게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해서 밥을 사야겠다고 재차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를 받고도 연락 없이 불참한 사람이 없지 않은데 조금 늦긴 했지만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그 새벽에 1시간 남짓한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와 준 성의에 오히려 내가 미안한 마당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오늘 하루만 그와 주고받은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며 밥은 내가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너무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사이이지만 그는 한 번 연락을 할 때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듯 정성을 다합니다. 도자기 빗듯 고르고 고른 예쁜 말들이 적힌 메시지 창을 보고 있으면 마치 꽃밭에 들어선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그를 처음 본 사람은 가식이 아니냐며 심지어 오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그는 만나는 누구에게나 한결같습니다. 가진 게 많아지면 말 습관부터 달라지기 마련인데 집이 고하를 막론하고 온 마음을 담아 고운 말을 전하는 그를 대할 때면 아무 배경 없이 19이라는 어린 나이에 맨손으로 뷰티업계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생각이 예쁘지 않으면 말도 예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을 예쁘게 하면 생각도 곱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는 예쁜 말을 하는 만큼이나 생각도 바른 사람입니다. 견습생 시절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을 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관절이 상할 만큼
공들여 머리를 감기면서 그 짧은 시간이 잠시라도 휴식이 되도록 힘이 되는 고운 말을 전했습니다. 손님과 둘뿐인 공간에서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는데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입소문이 났고, 이를 눈여겨본 원장이 다른 경력자들을 제치고 조수로 발탁했습니다.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뷰티업계의 인재사관학교라고 불릴 만큼 많은 후배들을 키우고 있는 그가 늘 강조하는 것은 실력과 함께 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뿐 아니라 정중한 태도와 예의가 포함된 130개 항목의 까다로운 교육 매뉴얼이 이걸 대변하고 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의 힘. 몇 해 전에 우연히 흥미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연세대 연구팀과 함께 가족 간의 갈등으로 불행한 사람을 모집해서 일명 TSL, 땡크, 소리, 러브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5주간에 걸쳐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었죠. 5주가 지났을 때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물론이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낮아지고 배려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인내심의 호르몬인 가바가 늘어났습니다. 실험을 진두지휘한 김재혁 교수에 따르면 이런 효과는 비단 가족뿐 아니라 직장인, 중년 여성,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단 몇 주간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말하는 당사자에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말인데, 만일 이것이 평생의 습관으로 자리한다면 그 효과는 어떨까요? 좋은 말로 인해 내 안에 배려와 인내심이 커진다면 자연스레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내 안의 자존감도 향상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이고 세상을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용기를 낼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꽃에 향기가 있듯 말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꽃의 본질을 드러내듯 어떤 이의 본질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로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향기를 다룬 소설 향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슴 속으로 들어간 냄새는 그곳에서 관심과 무시, 혐오와 애착, 사랑과 증오의 범주에 따라 분류된다. 냄새를 지배하는 자, 그가 인간의 마음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쥐스킨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을 향기로 표현했지만 우리 삶에서 이것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시구처럼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무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 문자 한 통을 전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관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기억에서 지워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누군가의 기억에 고이 남을 곱고 아름다운 말을 전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결국은 그 사람의 이미지, 외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장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건 다름 아닌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나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가, 이 역시 중요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말이라면 최소한 내 앞길에 장애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며 이왕이면 타인에게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서는 학교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볼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지, 정말로 혹시라도 적을 부르는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었죠. 당신은 말로 사람을 얻는 쪽인가요? 아니면 말로 사람을 잃어버리는 쪽인가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서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비난을 받게 될까? 도대체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많은 걸까? 왜 나는 늘 손해만 보는 걸까? 등등 이런 수많은 질문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도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그동안 나 자신이 지금까지 과연 어떠한 태도와 말로 상대방과 교류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적으로 만드는, 적을 부르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데요. 정작 본인 스스로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또 많습니다. 저도 이 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곁에 두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힘있는 예쁜 말, 정말 이 모든 것을 갖춘 이 말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도 정말 아직까지도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실 이 말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계속해서 둥글게 다듬고 또 다듬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책이 그 과정에서 정말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제 것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요. 또 기회가 되신다면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조언들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신다면 정말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눌 때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따뜻하고 달콤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